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방학이 너무 길다. 삼시세끼 해주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랬는데,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이제 예비 초등 엄마가 있어요. 예, 세상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비 초등 엄마에게 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공부에 관해서 무슨 학원을 보내야 되나, 무슨 과목 이제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수학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요즘 국어가 그렇게 아주 핫하잖아요. 문해력 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영어하고 수학보다 약간 국어가 굉장히 그러고 있는데, 막 심지어 유치원생도 막 문해력 문제집을 풀고 이러고 있다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어떤 대학을 가든 그러니까 뭐 공부에 관해서, 입시에 관해서 보면은 국영수를 잘하면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은 나중에 막 그냥 미친 듯이 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국영수는 좀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첫 번째, 국어. 책류가 하던 거 계속 하세요. 네, 초등학교 1년 동안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혀 더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논술학원, 또 문해력 문제집, 독해 문제집, 뭐 어휘 문제집 이런 거 막 하라는 이런 이제 학원들 많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영상들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저는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그림책 더 읽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림책이 진짜 예술 작품이거든요. 책을 읽는 거는 뭐 문해력 올려주고, 또는 영어책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 올려주고, 이거는 진짜 부수적인 거예요. 창의력, 사고력, 상상력. 그리고 정말 인성교육, 진짜 막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 읽는 거, 책육아. 그냥 책육아를 계속하세요. 책육아가 뭐냐? 아직까지 읽기 독립이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요, 책 그냥 계속 읽어주세요. 자기 전에. 뭐 30분 책 읽어주세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막 양서, 막 고전. 아니야. 그냥 정말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 공룡을 좋아해. 그러면은 공룡 나오는 한글책 있잖아요. 그 만약에 잠수의 영어 하시면은 거기 이제 그 잠수의 영어가 책 정보가 완전 끝내줘요. 그래서 잠수의 영어의 사이트 이제 유료 가입이잖아요. 근데 그 돈 내는 거에 8알은 책 정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룡에 관심 있어요. 공룡 검색하면 공룡에 관한, 공룡 나오는 책 다 나와. 뭐 지식책, 모든 책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리뷰 순으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든 리뷰를 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아이와 성향이 비슷한 아이의 리뷰를 이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애가 좋아할 만한 책 찾아가지고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읽어주세요. 그냥 그것만 해요. 그러면은 진짜 애가 정말 재밌는 책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엄마가 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또 읽어요. 글밥 많아지고, 그리고 내용이 진짜 얘가 너무 궁금하고, 그러면 읽게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글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혼자 스스로 책 한 권을 즐겁게 끝까지 읽는 거를 못하는 게 이제 읽기 독립이 아직 안 된 건데, 아직 읽기 독립 안 됐는데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진짜 책 읽기를 억지로 시키면 안 돼. 그냥 엄마가 재밌게 읽어주세요.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짜. 그리고 문해력 문제집, 뭐 어휘력 문제집 이런 거 진짜 제발 하지 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왜 해요? 진짜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우리 캐리스도 안 해요. 중학교 가서는 하겠죠. 아니, 초등학교 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물며 1학년 때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말 재밌는 책, 재밌게 읽게만 해주려고 노력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영어. 영어는 그냥 잠수의 영어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엄마표 영어 하세요. 영어 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진짜 보낼 필요 없어요. 제가 1학년 때 우리 캐리스를 보내봤잖아요. 아니, 이걸 이 돈을 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영어 강사했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달라. 엄마는 엄마여야지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사이 많이 나빠져. 가르치는 건 아니야. 다만 아이가 영어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대, 영어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잠수의 영어 이제 가입하셔서, 아니, 일단은 잠수의 영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또는 엄마표 영어, 새벽 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 책 있잖아요.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새벽달님 책을 보고 엄마표 영어로 내가 이제 꿋꿋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면 그냥 엄마표 영어 하시면 되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딘가 이렇게 소속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차원도 있었어요. 잠수내 영어를 하게 된 건. 그래서 잠수내 영어에 이제 유료 회원 가입을 해서 내가 잠수내 영어 회원이 됐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회원들이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아이들 오늘 매일 시킨 것들.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 시킨 것도 이제 매일 올려요. 그러면 그걸 매일 올리기가 인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잠수내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영상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잠수내 영어 하는 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영어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흘려듣기부터 영어 영상 있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영어 영상 제가 영어 영상 소개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아주 쉬운 영어 그림책 소개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 예, 그런 굉장히 쉽고 재밌는 영어책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좀 사시고, 예, 처음에 좀 금액이 필요합니다. 예, 사시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로 어머니 이제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요. 영화 보지 마시고, 아이 영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처음에 한 30분 매일매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씩 늘려가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영어책, 그러니까 이미 책 육아를 하셨었더라면은 이제 영어책도 좀 읽어줬다던가, 그래서 영어책에 거부감이 없다면은 집중 듣기 시작해도 좋아요. 1학년이니까. 그래서 집중 듣기는 원어민이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글자와 소리를 매치하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뭔지 다 알잖아요, 내용을. 그림을 보면 다 알아. 아주 쉬운 그림책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리더스나. ORT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ORT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100%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뭐 단어 공부를 안 해도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단어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단어도 알게 되고, 단어의 소리도 알게 되고, 또 그림을 통해서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돼요. 이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공부를 시키면 안 되냐? 단어를 그냥 외우게 하면 안 되냐?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이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ORT 책 재밌거든요. 그리고 영어 그림책, 그리고 리더스 재밌는 거 많아요. 그걸로 이제 집중 듣기를 시간을 이제 처음에는 뭐 한 권, 하루에 한 권 한다든가 아니면 뭐 5분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중 듣기를 이제 1학년 때 한 30분까지 늘려가면은, 만약에 그 정도 하면요, 아이가 어느 날 이건 내가 읽을 수 있어 이런 날이 와요. 저희 아이들 2명 다 스스로 읽고 싶어라든가 읽을 수 있어, 내가 읽고 싶어, 읽으면 안 돼? 라고 할 때까지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주도적으로, 또 아이가 자유롭게, 주도성과 자율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주도 학습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중 듣기든 뭐 영어책 읽기든 시킬 때요, 하루에 뭐 한 권이라고 몇 권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막 약간 일부러라도 그렇게 막 지키는 거야. 더 못하게. 감질나게 막 더 하고 싶게. 그런 밀당을 좀 하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캐리스가 엄마 이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몰래 더 읽은 거야. 아니면 저 집중 듣기를 더 했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막 진심 어린 폭풍 칭찬. 알겠죠? 그러니까 더 못하게 해놓고 애가 더 하면 막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애는 아는 거지. 아, 이게 더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알 수 있게. 요런 꿀팁. 자, 마지막 수학. 사실 수학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1학년 때는. 학교에서 학교 생활 적응하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학습 있잖아요. 국영수.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정말 안 중요해요. 학교 매일 지각 안 하고 매일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다른 중요한 게 되게 많아. 아무튼 근데 자, 어쨌든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 번째 수학은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안 했어요. 연산도 우리 아들은 거의 안 했고요. 캐리스는 소마쌤 그거 이제 하루에 3장 하라니까 얘는 그냥 꼬박꼬박 했어요. 그렇게 했었고, 교과 수학 문제집은 샀는데 다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둘 다 수학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좀 아직 잘하는 단계라니까, 약간
이제 잠수내에서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중간쯤이에요. 캐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잘하는 수준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안 해도 전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때 한글책을 많이 읽어서 사고력과 문해력과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제 스스로 즐겁게 이거 책을 읽고 뭐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공부 정서가 좋은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도 나는 뭔가 좀 시키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불안하다. 좀 그러시다면은 그래서 난 학원을 보내겠다라고 하신다면 보내지 마시고 그냥 교과서를 한번 만약에 이제 3월에 이제 교과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수업을 하고 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익힘책 있잖아요. 한번 풀게 해보세요. 만약에 애가 교과서 문제를 그래도 거의 80% 이상 잘 풀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집을 해도 돼요. 근데 문제집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최상이나 이런 심화서 말고 그 나머지 문제집들 중에서 그냥 아이가 고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문제집을 풀었는데 애가 막 이것도 한 7, 80% 이상 나온다. 정답률이.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도 돼요. 근데 정말 매일 반드시 꼭 해야 되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약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 문제 푸는 거 즐겁지 않은 일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그냥 앉아서 해준다는 게 감사한 마음. 진짜 공부는 이거 3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영어 학원도 안 보내줘, 수학 학원도 안 보내줘, 뭐 논술 뭐 안 하죠. 요즘은 막 책류가도 막 밖에 이제 사교육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나무라는 뭐 이런 것도 우리 동네 생겼던데 보니까 애가 가서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독후감 쓰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 이런 학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도 많던데 저는 정말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나는 그래도 이걸 보내고 싶다 해서 다 보낸다 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3개 중에 하나만 안 보내도 예를 들어 영어 학원만 안 보내도 우리 캐리스가 1학년 때 영어 학원비가 32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영어 학원비가 30만 원이라고 칠게요. 뭐 영어 책을 사주는데 한 10만 원 썼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2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이 20만 원으로 뭘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애 수영 같은 거 시킬까요? 아니면 발레를 시킬까요? 아니, 물론 아이가 너무 원하고 엄마가 시키고 싶으면 할 수 있죠. 그거는 애 교육비로 하세요. 자, 지금 이거 20만 원 세이브 된 거 있죠? 이거 진짜 제발 엄마를 위해서 쓰세요. 엄마의 자기 개발에. 자, 제가 정해드릴게요. 자, 2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요가 다녔었는데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헬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자, 일단 20만 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요가든 뭐든 간에 한 15만 원. 예, 쓰세요. 운동하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PT 하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좋거든요. PT 한 3개월만 하고 나면 그냥 헬스장 계속 다니면 돼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한 3개월만 모으면 PT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에게 돈을 써요. 나에게.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저는 진짜 엄마가 행복해 아이가 행복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개발 하잖아요. 그게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짜 완전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너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게, 물론 제가 막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이런 영상 여기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시간표 짜주고 이런 걸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자기 개발하지 않고, 또는 이런 유튜브나 제 일을 하지 않고, 지금도 아직도 계속 아이들에 집착하고 집중해서 오로지 자녀 교육만 했으면은, 지금 완전 사춘기 온 우리 애들, 지금도 엄마 좋아하기 힘들걸요?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자녀 교육에 올인을 막 3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걸 후회하는 건 아닌데, 그때 제가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에는 나의 자기 개발.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면 정말 대표적으로 2가지. 독서, 운동. 이거 2가지를 제가 나의 독서와 운동에 시간과 돈을 좀 투자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어머니들, 지금 보고 있지? 정말 잘 말씀드릴게요. 영어, 수학, 국어. 이거 공부는 이거 3개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1학년 때 이거 3개 다 학원 안 보내도 된다. 근데 연산은 하면 좋으니까 구몬 수학 같은 거 정도는 해도 괜찮아. 엄마가 매일 연산 해주는 거 쉽지가 않으면 요거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학원 하나라도 안 보내면은 세이브된 그 돈 나에게 써. 나에게.
자, 어디에 쓰냐? 예를 들어 20만 원이면요. 거기서 15만 원. 요가 다녀요. 뭐든 다녀요. 운동을. 수영을 다니든지. 그리고 5만 원 남죠. 이걸로 뭐예요? 책 사세요. 예, 책 4권 살 수 있어요. 자,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요. 예, 3월에. 애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에. 애들 학교 등교시키죠. 등교시키면서 운동 가세요. 그때 안 가면 못 가. 애들 보내고 집에 뭐 집안일 좀 하고 집에서 좀 있다가 쉬었다 가야지?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애들 등교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밖에서 운동하고 딱 씻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상쾌한데요. 완전 활력이 막 솟아. 그러면요, 그 상태에서 어딜 가면 되냐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가세요. 난 도서관 진짜 막 이렇게 토 나올 것 같아. 너무 싫어. 내가 학창 시절에 도서관 막 독서실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너무 싫어. 난 너무 싫어. 그러면은 카페 가세요. 예, 좀 여유 있으시면 예, 카페 가세요. 어쨌든 가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책 4권 산 거 있죠. 그 중에 한 권을. 그리고 사실 10쪽 독서가 좋아. 4권 다 들고 가세요. 10쪽씩 읽어, 4권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고, 또 책마다 다르겠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뭐 12시 반, 뭐 1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간 딱 맞아. 자, 다시. 애 영어학원 안 보내면은, 자, 3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 중에 10만 원은 애 영어책 사는데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15만 원은 운동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으로 책 4권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들 학교 갈 때 같이 나가요. 그때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 나가서 운동을 가세요. 그 시간에 맞춰요. 9시부. 9시부로 하시면 돼요. 가서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아주 예쁘게, 그리고 화장도 하세요. 예쁘게, 반드시. 그리고 나와서 도서관을 가세요. 카페나. 가서 그 책을 읽으세요. 네. 진짜 기분 좋아요. 완전 성취감 짱일 거예요. 완전 새로 태어난 기분일걸요? 요즘 갓생 살기. 진짜 그거야. 그리고 애들 이제 뭐 예를 들어 데리러 가야 되면은 바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 데리고 와봐요. 그러면요. 이게 활력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더 잘해줘요. 진짜로. 애 책 읽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 오면은 사실 애 데리고 그때 애 데리고 저는 도서관 가는 것도 추천해요. 같이 가서 한글책 있죠. 애가 읽고 싶은 거 마음껏 읽게 하고 엄마가 읽어달라 그러면 읽어줘. 요즘 이제 어린이 도서관 엄마가 읽어줘도 되거든요. 그런 거 진짜 하세요. 저 진짜 추천합니다. 예비초? 떨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믿고 엄마 자신을 믿어요. 자, 엄마 자신을 믿을 수 있게 엄마 자신을 개발을 하세요. 매일매일 루틴화해, 루틴화. 애들 등교할 때 독서하고 책 읽고. 자, 워킹맘은 어쩌라는 거냐? 너무 열받는다, 지금 여기까지 듣고. 워킹맘은 어쩌라는 거냐? 자, 워킹맘은 30분만 일찍 일어나.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그냥 책을 읽으세요. 진짜.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뭐 점심시간에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장인 자기계발, 이런 유튜브 채널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 같으니까, 정말 나는 안 돼. 난 지금 이러이러해서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었고 내년에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엄마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옆에서 막 어디 학원도 보내 이런 거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거 불안감 잠재우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뭐 제 유튜브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 유튜버도 이것저것 다 보면요, 막 이거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엄마가 중심에 잡는데 전 진짜 책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서 괜찮아요. 자녀 교육서 또 자기계발서 다 좋아요. 엄마가 지금 관심 있는 거 읽고 싶은 거 그거 읽으세요. 그래서 엄마 자신이 뭔가 성장이 되고 그리고 엄마 자신이 자아 효능감이 올라가고 엄마 자신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감이 올라가면요 아이한테 그거 그대로 영향을 끼쳐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비초등 엄마들에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